부동산이 처음에는 나에게 꿈과 희망을 줬거든요. 네. 아, 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집을 낳고 이 집이 또 집을 막 낳고 집을 낳고 이 피라미드를 완성하면 한 채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막 늘어나면 언젠가 나는 건물주가 되겠지.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투자가 통하는 때가 있었고 지금은 어느 순간 이제 나를 갑자기 적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어느 순간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사실 정말 정직하게 모든 집들 다 임대 등록하고 성실하게 진짜 남들 막 몇 천만 원씩 전세금 올릴 때 5%막 몇백만 원 간신히 올려가면서 사실 그것도 못 올렸어요. 그래가면서 착한 임대인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보고 적폐라 그러고 넌 이제부터 대출도 안 해줘. 그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세금도 많이 내. 막 이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을 게 아닌데 그래서 좀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동산으로 뭔가 꿈과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투자를 좀 찾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홀드한 상태입니다. 거의 뭐 지금은 투자자로서는 거의 다 지금 사람들이 뭐 맞아요. 취득세도 그렇고 해서. 아무도 예. 뭐 집 샀다 이런 얘기 거의 들려오지 않고 그나마 뭐 내 집 마련했다 정도. 그렇죠. 예, 예. 갈아타기나 뭐 맞아요. 정리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지. 팔았다. 팔면 다행이다. 팔았는데 손해다. 이런 얘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최근 하락장과 작년까지 좀 괜찮았습니까? 어떻게 좀. 아, 저는 네. 제가 부동산 공부 시작한 게 2015년 말부터였거든요. 2016년부터 이제 매수를 1년에 한 채 혹은 1년에 두 채 정도씩을 목표로 해서 매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금이 똑 떨어지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멈췄었어요. 근데 그때가 꼭지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만약에 제가 돈이 있었다면 그 2021년 이때 막 지식산업센터 막 엄청 사람들 막 지방 달려가고 이럴 때 네. 같이 달려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럭무럭 집이 나에게 건물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못했던 투자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락장 때는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있었죠. 오히려 하락장 때 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막 계셨었는데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때 그나마 저기 했던 게 안 되겠다 싶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지방 지역들. 그런데 좀 매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만,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 볼 수 있는 그런 곳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지방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셨었네요. 네, 수도권이 너무 오를 대로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방이다, 가자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때 지방에 되게 많이 갔었어요. 2018년, 9년 요럴 때 수도권이 예전에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이게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투자금으로 가려면 지방이다.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다 갔거든요. 네. 그때 저도 같이 따라서 열심히 또 매수도 했고 다녔었죠. 근데 조금 일찍 지방 투자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잘 빠져나오신 거 아닙니까? 거의 이득을 보지 못하고 그냥 팔았어요. 그게 지방 구축 아파트 소액 투자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신 거예요? 가라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곳에서 가라고 정해줬어요. 여기 가. 그래가지고 뭐 몇 월에는 어딜 가고 몇 월에는 어딜 가고 뭐 어디 뭐 예를 들면은 8월에는 뭐 6월에는 천안을 가고 7월에는 대전을 가고 8월에는 대구를 가고 이런 식으로 알려줬거든요. 그게 월별로 이렇게 딱딱 나오는구나. 네, 스케줄이 쫙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가라는 데 가서 가는 곳마다 또 나의 그 하나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죠. 그게 아, 목표죠. 가서 네. 매수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투자도 했었는데 왜 했지? 그때는 거기 갈 때가 아니었는데 왜 했지?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금이 조금 더 넉넉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랬으면은 정말 좋은 물건을 샀을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자금으로 살려다 보니까 가장 좋은 곳보다는 그다지 좋지 않은 곳에 투자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갭이 작으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같이 동료분들하고 같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같은 지역을 각자 다녔죠. 아, 같은 지역을 각자.
왜냐면 또 같이 다니면은 또 의심을 산다. 그래가지고 각계 전투로 정말 열심히 걸었거든요. 네. 임장이라고 해서 막 하루에 5만 보 걷는 게 목표였어요. 진짜 5만 보 걸어요? 네, 걸어요. 어떻게 걷지 사람이? 계속 걷는 무아지경으로 걷는 것 계속 같아요. 걷는 거잖아요. 네. 진짜 쉬지 근데 않고.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조도 있고 우리 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 속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팀이 있는데 나 혼자 갔다고 하더라도 단톡방이든 아니면은 카페든 계속 그 만보기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나 3만 보 걸었어요. 지금까지. 뭐, 나 5만 보 걸었어요. 그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인증샷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냥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면 안 돼. 버스 타면 안 돼. 걸어야만 보이는 게 있다라고 또 배웠기 때문에 걸어야만 보입니다.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놀이터가 보입니다. 지금도 그런 거 보나요? 놀이터가 모래 놀이터인지 우레탄이 깔려 있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거기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아파트 차단기가 있나 없나, 그리고 모래 놀이터인가 우레탄 놀이터인가,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은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여기에 체크를 하려면 버스 타고는 안 되잖아요.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지의 디테일을 보러 다니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디테일만 봤다. 너무 디테일만 본 것 같아요. 이 큰 그림을 못 보고 너무 디테일한 것만 집중해서 보러 다녔고 걸음수에 집착했고 그 발 사진 찍는 게 또 굉장한 나 여기 왔다 갔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발 모아서 찍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가면은 같이 모아야 되고 혼자 가도 혼자 발을 그렇게 꼭 찍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처음 딱 입구 들어가면은 그 아파트 이름이 써 있는 표지석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사진 딱 찍어야 되고 거기서 나 인증, 나 여기 왔음. 왜냐면은 임장을 안 가고도 갔다라고 또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여기 왔다 갔음을 꼭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됐어요. 와, 진짜 네네네. 빡세다. 빡셉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의 성취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좀 중독되는 것 같아요. 아,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난 성공할 거야. 라는 이상한 확신 같은 거. 그렇게 그냥 자기 최면을 계속 거는 시간.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 걷는 시간이 도움이 됐던 거는 자아 성찰에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자아 성찰. 걸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계속 고민하고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몸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에는 잘 한눈을 안 팔게 돼요. 계속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목표만 계속 보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걸으면서 명상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보통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임장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신승리. 투자하려면?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5, 6년 전만 해도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뭐 아파트 실거래가라던가 호갱노노 이런 게 막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영리하게 다들 투자 잘 하고 계시고 막 디테일에 막 엄청 신경 안 써도 사실은 큰 흐름이라는 거 안에서는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거를 깨닫게 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 끝에 오고 나서 아, 이게 내가 했던 건 정말 운이 좋아서 일찍 시작했던 것 뿐이고 내가 그 시점에 뭐 2021년 꼭지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5만 보를 걷고 그래도 나는 실패한 투자자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하루빨리 탈출하세요. 하루빨리 나와. 거기 안 돼. 되게 무서운 점이 있어요. 거기서 있는 분들만 아는, 혹은 있어 본 분들만 아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약간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배당해요. 이런 게 좀 무섭다. 있어요. 네, 좀 많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도 저는 이미 뭐 나온 지 거의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약간 좀 무서운 점이 있어요. 없겠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정말 정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지배당한 네. 듯한 네, 느낌의 네, 어떤 네. 그런. 네, 맞아요. 그리고 나오는 순간 나는 혼자 하면은 실패할 것 같고 루저 혹은 거기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라졌어. 걔는 낙오자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나와서 더 잘된 분들을 저는 훨씬 많이 봤거든요. 5만 보씩 안 걸어도 정말 좋은 투자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 거기 있으면은 나가는 순간 시장에서 떠나간다, 사라진다, 인생 포기다, 뭐 이것도 못하는 루저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나오지 못해요. 되게 용기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수업만 들으시고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거기 보면은 들어요. 원래는 드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나는 그냥 내가 취할 것만 딱 취하고 그래 나는 수강료 낸 만큼 그냥 배웠어. 그 정도에서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라도 아니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그런 욕망이 들게 하나요? 이렇게 어우. 위로 올라가게끔 그럼요, 하는. 그럼요. 그래야 아, 그분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영접하기 위해서? 네. 그분을 만나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와, 진짜 심각하다.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못 해요. 그거는 정말 제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투자가 딱 세 군데의 투자였는데 부동산에서는 네. 근데 주식은 엄청 많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으로 가서 했던 투자가 되게 많이 아쉬운 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천안 지역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천안에 갔어요. 천안에 가서 열심히 이제 5만 보를 걸었을 거잖아요. 한 번 갈 때 5만 보니까 아마 정말 수십만 보를 걸었을 거예요. 제가 당시에 직장이 분당이었는데 분당에서 천안까지 차 운전하고 퇴근하고 가면 1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7시에 퇴근하고 칼퇴근하고 천안에 8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하면 밤인데요. 밤에 8시부터 한 11시까지 3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 5만 보는 못 걷고 평일에는 한 10,000보 정도, 10,000보 넘게 걷죠. 한 2만 보 정도를 열심히 걷고 돌아옵니다. 집에 오면 12시 반?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평일, 그 다음에 주말 막 엄청나게 임장을 해가지고 지역을 추려요. 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동이 여러 개 중에서 어떤 동, 그리고 그 동에서 어떤 아파트를 딱 추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커뮤니티에 있으면은 내가 투자해야 하는 아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거기 하면 되는데 왜 몇 번씩 걸으라고 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걸어서 나도 그 정해져 있는 아파트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매물 리스트를 가져갑니다. 매물 리스트를 한 50개 정도 딱 엑셀 양식이 나와요. 그 양식에 채워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 나 혼자 사면 안 돼. 진짜요? 그럼요. 허락 받고 사야 돼요. 사는 거를요? 그럼요. 허락 맡아야 돼요. 내 위에 팀장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 이 팀장은 그 물건을 그 위에 분한테 또 허락을 맡아요. 얘가 지금 이 물건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도 되나요? 그럼 위에서 결정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위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단계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허락을 맡은 물건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허락을 맡으려면 위에 요 분들이 검증한 아파트 단지만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딴 아파트를 가져가도 그들이 검증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는 허락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도 그 답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는 나뿐만 아니라 나한테 너 이번 달에 그 지역에 가라고 이게 나오는 거면 이미 내 윗분, 그 윗분들이 한번 다 훑고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나에게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거기 들어가서 좋은 물건들을 다 해놓고. 매수해 있고 뭐 전세가 어느 정도 좀 다 빠져 자기네 물건 전세 다 뺐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투입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매수한 것보다 나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고 이미 내가 갔을 때는 부동산 그 사장님들이나 다 알아. 얘 또 어디서 왔구나.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거기가 답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죠.
가져가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매수를 천안, 대전, 대구, 그다음에 뭐 창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지역이 있었어요. 당시에 대구가 있어. 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천안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대전에 갔는데 대전 어디요? 둔산동 일대를 다 돌았어요. 삼방동, 둔산동, 뭐 유성구 뭐 다 돌았어요. 네. 전민동 다 돌았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대전이 그 당시에 투자하기 정말 좋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천안에 먼저 갔단 말이에요. 천안에 투자를 해놓고 났는데 그게 전세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전세를 빼는 동안에 나는 대전을 임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장님, 저 여기 대전 사장님한테 저 천안 전세 빼고 나면 올게요. 했는데 이제 전세가 빠지고 났더니 대구 가래 이제. 그래가지고 대구를 또 갔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대구를 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대전을 샀어야 돼. 내 말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갭이 3천이었는데 3천. 너무 억울한 게 뭐 흥분돼요. 너무 억울한 게 천안 사고 대구 샀는데 대전은 중간에 빼먹었잖아요. 이게 정말 둘은 다 안 올라. 대전만 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근데 제가 가져갔던 대전에 나의 1등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샀어야 되는데 왜냐면 대전 오를 때 거기도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근데 거기는 그들이 정해놓은 그 정답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짜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구 가라 그래가지고 대구를 가서 투자를 했다가 대구는 뭐 그랬죠. 그럼 어떻게 보면 천안하고 네. 대전 건너뛰고 대구가 어쨌든 그게 그 사람들 윗사람들 팀장 네. 그 윗 라인들의 어떤 그렇죠, 안목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지역은 그래도 괜찮게 봤던 것 같은데, 괜찮게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샀어야 되는 물건을 좀 잘못 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혹은 안 샀어도 됐다. 지들이 먼저 사놓고 전세 다 맞췄고 지들은 그렇죠. 여기는 또 수강생이 많으니까 또 전세 맞추는 것도 난리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팀원이라고 하면 그들끼리 또 막 엄청 예를 들면 나는 504호를 샀는데 얘는 506호를 사고 막 이런 식이에요. 동시에 그 달에 한 10명 정도가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한 채씩만 사도 몇 채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세 물건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경쟁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그 진실이랍니다. 대구는 그럼 괜찮습니까? 샀던 거?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대구는 그때부터 이미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18년 말? 2018년 말. 그렇죠. 그때가 대구 이제 막 엄청나게 신축 지어지기 시작하고 많이 내려갔을 때거든요. 정말 대구 많이 내려가서 저점인 건 맞았는데 우리는 그 신축에 간 게 아니라 구축을 갔단 말이에요. 구축도 근데 갔는데 분위기가 싸해. 사람 빈집이 너무 많았어요. 공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집 보기는 좋잖아요. 매물 50개 리스트 엑셀 딱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50개 양식에 50개가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50개를 채우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냥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물건들을 진짜 많이 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공실로 놔두고 다 어디 갔나 봤더니 다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다 가버린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집 보기 편해서 참 좋다. 혹은 거의 약간 버리듯이 이 집 버려 하고 다들 이사 갔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갈까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거기서 하나를 매수하고 싶으니까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다. 싸게 깎으면 막 깎아주고 그러니까 왜 깎아주는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싸 깎았다. 그래서 얼마 깎았네. 갭 얼마에 샀네. 뭐 무피에 샀네. 뭐 이게 약간 자랑거리처럼 또 막 이렇게 회자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산 집은 진짜 안 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2년 뒤에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했고 천안도 그 뒤로 또 매도를 했고 수익이 났습니까? 대구는 똔똔에 팔았고요. 네. 똔똔을 판 게 어딥니까? 네. 손해는 안 봤던 것 같아요. 똔똔에 팔았고 천안은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나? 한 3년 가지고 있고 100만 원 정도 다행히 벌었나? 까먹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난 이제 더 이상 투자 안 해.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근데 그 전에도 뭐 부산에 어디 재개발에다가 공동 투자도 한 것도 있고 한데 네. 그거는 뭐 정말 그것도 묻지마 투자였고 제가 했던 진짜 망투는 근데 뭐 지금 요즘 분양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꼭대기 가서 막 전국 그 땅끝 마을까지 분양권 그 줍줍이 유행이었던 그때 나만 분양권이 없는 거예요. 나만 흔집 가지고 있어. 흔집. 나도 새 집 가지고 싶다. 막 다들 분양권 줍줍한다고 막 줄 서 있고 다들 신축 막 사전 점검 다니는데 나만 맨날 흔집인 거예요. 블로그에 사전 점검 사진 올라오고 맨날 나만 없어. 부러워, 나만 없어. 그래가지고 나도 새 집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좋은 정보라고 또 들었어요. 어디 저기 이제 동해안에 있는 어딜 가면 지금 프리미엄 몇백 정도만 주면은 살 수 있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동네에 새 아파트가 거기밖에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뭐 이유도 없어. 그래요? 그냥 정말 원격으로 샀어요. 원격으로. 아, 정말 저는 목표가 뭐 많이 벌겠다도 아니었고 딱 한 달 뒤에 500만 원만 벌고 나오자. 왜냐면은 분양권 샀다가 바로 팔면 60%인가? 맞죠? 그 양도세. 양도세? 네, 네. 60% 내고 팔 수 있잖아요. 딱 500만 원. 그러니까는 1000만 원만 올라줘도 된다. 나는 더 많이 바라지도 않겠다라고 해서 등기 칠 생각도 전혀 없었고 한 달 뒤에 다시 팔 생각으로 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년, 2년 반 정도까지 가지고 있게 됐고 결국은 아, 안 팔려서요? 아니요. 나는 수익을 보고 팔아야 되는데 마피가 나요? 이게 안 오르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 샀는데 아, 내려가니까 팔 수가 없었잖아요.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주 때 되면은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지금부터 한 2년 뒤니까 나아지겠지 하고서는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입주가 다가오니까 이거를 내 걸로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순간 나는 다주택자니까는 12%를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를. 근데 거기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득세 10%만 해도 3,500. 거의 뭐 이것저것 하면은 4천만 원 4천. 가까이를 추가로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집값 3억 5천에 추가로 4천에 뭐 하면은 이 집에 그 동해안에 있는 집에 3억 9천 거의 4억 가까이를 여기다가 놓고 그러면은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거의 3억도 못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동해안에다 내가 1억 넘는 돈을 묶어 놓을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했죠. 아, 그냥 정리. 네, 그냥 정리했습니다. 진짜 손절이네. 입주 직전에. 네. 아, 간신히 했고 프리미엄 내가 주고 샀던 거 싹 다 포기하고 그냥 분양가에 실거주자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눈물에 빵을 사가지고 오면서 그때서야 임장을 했어요. 그날 팔러 가서. 그러니까 저는 임장에 질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도 그냥 쉽게 한번 돈 쏘고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뼈 아픈 실패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가보니까 거기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었고 이게 가격이 오르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이게 소문이 나서 외부인이 유입이 되어야 이게 오르는 구조인데 외부인들이 다 서로 너도 나도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오를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이 그 동네 핵심도 아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파트가 새 거라는 거 외에는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안 가봤으니 뭐 알 리가 있나. 그냥 거기서도 한 5만 보 좀 걷고 했으면은 안 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너무 다급했어요. 이거 아니면은 왜냐면 그때는 막 달라붙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은 나가요, 물건.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패닉 바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 예. 얼마라고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바로 이렇게 샀거든요. 아. 남편이 일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 여자가 지금 뭐 하나 봤더니 엄마 자기야 나 집 샀어. 막 그래도 얘가 미쳤다고. 어. 진짜 미쳤었죠 그때는. 약간 눈이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나도 새 집 가지고 싶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손해도 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으셨네요. 지방도 다녀보시고. 아, 네.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그래도 경험은 많이 적지만 그래도 투자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참 희한해요. 뭐에 쓰였길래 맨날 임장 보고서라고 아시나요? 네. 그 지역을 5만 보씩 열심히 걷고 나면 지역 분석하는 거를 100장씩 쓰거든요. PPT로. 1인당요? 아니 조별로 100장? 아니, 나 혼자 100장. 혼자 100장을 어떻게, 네. 어떻게 채워요? 아니, 써요. 뭐 일자리는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학구는 어떻고 나름 지역 분석을 엄청 논리적으로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쫙 그 매물 임장한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00장 보고서를 쓰고 최종 투자 결정을 하는 구조예요. 근데 되게 또 나름 바람직한 공부의 과정이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투자했던 사람이 그런 거 하려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전화로 막 이런 매수도 한번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천안이나 뭐 대구나 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내가 공부하고 산 거잖아요. 어쨌거나 물론 허락은 받았지만 허락.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거는 그래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다른 좋은 아파트 혹은 그 지역에 누가 어딜 얘기해 그러면은 알거든요. 그 동네를. 근데 제가 그 분양권 묻지마 했던 곳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진짜 잘못된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는 안 가셨네요. 지산, 생수 맞아요, 여기까지는 안 맞아요. 가셨네요. 맞아요. 그때 법인 다들 만드셨어요. 네. 근데 저는 법인을 하려고 다들 법인 만들던 때 저는 깨비드림 사업자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부동산에 약간 질려서 부동산보다는 교육 사업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단타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는 할 생각은 안 했었고 만약에 그것까지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많이, 예. 진짜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임대 안 나가는 경우도 많고, 손절하신 경우도 많고, 분양권도 법인으로 되게 많이 사셨는데, 네. 뭐 거제도 어디? 뭐 이런 데는 마피 1억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산 거보다 마이너스 1억이다. 근데도 손절하신 분도 봤고, 이러면은, 진짜 나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이런 현타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대기업도 진하게 한번 경험해보시고 손절도 한번 진하게 해보시고 네. 매수 매도도 다 여러 건 해보셨는데 2030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순백의 도화지들 아니겠습니까? 2030? 네, 그래서 네. 유튜브 켰는데 대기업이 나와. 대기업. 그럴싸해 얘기들이.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두 채가 네 채가 되고. 근데 거기 진짜 말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연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연 자기도 뭐 예전에 그런 경험 있어가지고 안다. 뭐 힘드시죠. 뭐 이러면서 막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 눈물의 소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안 돼. 이건 말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지금 다시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하신다면 네. 본인의 주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를 보기보다는 스스로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도 어떤 책을 먼저 읽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 그 대기업 책이어가지고 네. 책 매대 가면 그게 제일 먼저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대기업 책이. 그러니까 그 책은 뭐 계속 잘 팔리는 뭐뭐뭐로 거예요. 은퇴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은퇴했어, 자기만. 자기만 은퇴했지. 네. 근데 그 책 말고도 다른 책도 좀 열심히 읽어보시고 해서 다양한 분야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이 상황이 정말 다르잖아요. 나는 종잣돈이 얼마 있는데 저 사람은 얼마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딱 그 사회 초년생 종잣돈 한 3천만 원 있는 사람을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딱 3천만 원 있는데 어디 투자하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완전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 말고도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이어도 되고 요즘은 뭐 공부만 잘하면 코인으로도 엄청 잘 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거 말고 사업을 하셔도 되고 부업을 하셔도 되고 내가 부동산에 맞는 인간인가 먼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중에서도 내가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 사람인지 입장인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월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당연히 달라질 텐데 맞습니다. 그 어떤 한 곳에 가면은 딱 그 방법만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도 좁아지고 이거 외에 다른 거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되게 또 매도당하거든요. 나고자. 나고자. 그리고 너 그러다가 김밥 천국 된다. 김밥 천국이 뭐예요? 그러니까
김밥 천국 가면은 김밥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떡볶이, 뭐 오뎅. 돈가스부터 다 팔잖아요. 없는 메뉴가 없잖아요. 심지어 말하면 만들어주잖아요. 어. 그런 김밥 천국이 될래? 아니면은 딱 하나의 전문적인 그 음식만 만드는 셰프가 될래? 라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양식 전문, 일식 전문 이런 어떤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이 아파트 투자만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상가를 배우겠다, 지산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순간 쟤는 정신머리가 글러 먹었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만 배우시고 여기 가서 또 다른 것도 좀 배우시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배우신 뒤에 나에게 맞는 투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쥐들은 홍콩 반점이면서 네, 맞아요. 맛대가리 더럽게 없는데. 홍콩 반점. 그죠? 한 가지도 짬뽕도 제대로 못하면서. 근데 그게 또 진리라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돈 벌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이미 자산이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수억. 나야 뭐 몇천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수억이 있었는데 나는 그래서 여기 가서 구축 아파트 한 채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좋은 거 하나 강남에 뭐 잠실이든 어디든 딱 한 채 그냥 사놓고 있으면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랬을 텐데 그 수억을 3천만 원씩 쪼개가지고 구축 아파트를 여러 개를 산 거예요.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매도는 매도대로 안 되고 전세 빼느라고 고생하고 인테리어 하느라고 고생하고 힘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 아파트를 한 채 샀던 게 여러 개의 아파트를 샀던 것보다 훨씬 더 자산 상승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아파트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너는 네 주제를 알라 이러면서 감히 네 주제에 그 아파트를 산다고? 라고 또 이제 이렇게 혼나기 때문에 아,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곳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상황에 맞게끔. 네, 그다음에 맞아요. 다양한 장르를 좀 초반에는 네, 접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 상황에 맞는 네.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또 후랭이 TV에 되게 다양한 전문가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이 들어보시면서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아파트로 시작을 하는 게 맞는지 다양하게. 사실 뭐 이렇게 되게 좀 다양한 출연자들을 모시는 것도 좀 보셔라. 네, 마음에 안 네, 들더라도 네. 이렇게 좀 보셔라. 네. 이렇게 이런 취지였는데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 것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고정으로 보세요. 후랭이 TV에 나오시는 이 되게 인사이트 엄청 좋으신 분들 나오시는데 보면은 또 조회수를 보면은 딱 그 시기에 핫한 것만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좀 넓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되게 재밌네요. 재밌죠? 역시. 제가 진짜 아무 데서도 못하는 얘기예요. 후레이 TV에서만 합니다. 정말 깨비드림에서도 거의 안 해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 왜 해주시죠? 되게 경제교육 배로 왔어도 되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험담이. 또 어떻게, 왜냐면은 또 이게 또 그분들이,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소송에 빠삭한 사람이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분들이. 이해되시죠? 왜냐면 경매를 배우셨던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입 잘못 놀리면 넌 바로 소송이야.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기 때문에 진짜 별로다. 네, 그렇답니다. 오. 그래서 약간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워낙 또 거기는 채널도 크고 추종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들과 다른 의견을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저도 이제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과 소통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경제 교육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되 학업 외의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좀 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성교육 같은 거. 유튜브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특히 요즘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이 인터넷 예절 같은 게 많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경제교육 측면에서는 중학교 이상 키우시는 분들이면은 좀 제대로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 예를 들면은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아, 엄청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진짜. 그다음에 계약서 읽는 법. 계약서 엄청 깨알 같잖아요. 그리고 뭐 뒤에 뭐 가물부터 막 엄청 나오는데 안 읽고 그냥 사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용돈 계약서라는 거를 좀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서의 의미가 뭔지, 내가 여기다 도장을 찍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쌍방 계약이라는 것의 의미,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용돈 계약서. 그래서 제가 책에 보면은 부록에 계약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용돈 계약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법도 정말 뭐 민법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중에서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정도는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가면 이제 알바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나를 지키려면 내가 뭐 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보호하려면 어떤 조건의 계약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큰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그렇게 정말 현실적인 경제 교육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돈 너무 많이 주지 않으셨으면 이거 진짜 당부드립니다. 얼마가 적정 금액이에요? 얼마는 정말 다른데 네. 일단 우리 아이의 그 스케줄을 한번 쭉 파악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하루에 학교 갔다가 어디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뭐 사 먹는다. 혹은 저녁밥을 밖에서 먹는다. 혹은 뭐 버스를 타고 다닌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아이들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정 금액을 딱 산출을 하시고 딱 그 정도만 주시되 아이들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해결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 안에서 절약해서 모으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다 다른데 상황이 다 다른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 적게. 그래서 보통은 근데 요즘 그냥 평균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 5만 원 되게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렇게 5만 원.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한 7, 8만 원 정도 받는다고 통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게, 다만 더 벌 수 있게, 기본 용돈은 조금 적게, 더 벌 수 있게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성과급으로.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는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가면은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요즘 그 정도 받아가지고 뭐 어디다 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이 받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랑 같이 얘기 많이 나눠보시고 친구들은 얼마 받는지 잘 파악해 보시면은 좀 그 적정 선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경제교육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